책은 내 인생이다 임마. 지은이 장성규, 그림 이유미, 출판사는 넥서스 북스입니다. TV 속 장성규님을 볼 때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하고 잘 이뤄왔을 것 같은 아나운서 장성규도 과거에는 국가대표급 소심쟁이에 삼수까지 했던 그냥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지금의 장성규가 되었는지 그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1. 오늘을 버텨내는 우리들에게. 슈퍼히어로를 기다리던 왕따. 여러분, 제가 반장이 되면 실내화가 닳도록 일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를 좋아했다. 어른들 앞에서 유행가를 부르거나 어른스러운 말을 하면 칭찬을 들었는데 그 주목받는 기분이 나를 설레게 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분위기를 주도하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는 반장 선거에 빠짐없이 출마했다. 그때마다 나름 야무진 공약을 내걸고 머리가 교탁에 박히도록 숙여가며 선거운동을 했다. 안타깝게도 반장으로 뽑히는 건 매번 다른 친구였지만 초등학교 때는 반장을 한 번도 못했다. 슬프게도 그만큼 인기 있는 타입이 아니었다. 분명히 친구들은 내 이야기에 박수치고 웃었는데 재미는 있지만 반장감은 아니라는 냉정한 평가였다. 알고 보니 내 편이 이렇게 없구나 하는 마음에 매번 무척이나 실망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열등감마저 생길 정도였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겐 늘 선망의 대상이었다. 어린 마음에 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TV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TV에는 똑똑하고 멋지고 인기 있는 사람들만 나올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내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대학교 시절 발표 수업을 할 때 성규는 방송 체질이다, 방송하면 잘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의뢰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에도 공감하지 못했다. 이때에는 무엇보다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주제 파악을 너무 많이 했다. 나 같은 게 무슨 오르지도 못할 꿈은 꾸지도 말자. 나를 가장 아끼고 응원해야 할 내가 스스로를 깎아내린 셈이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봐도 그렇다. 정리를 잘하고 이해력과 문제 해결력은 좋으나 발표 시 소리가 작고 자신감이 부족함. 지금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겁이 많다.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거나 내게 조금이라도 거부감이 있어 보이면 다가가지 못한다. 그만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내 성격은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해보니 어린 시절의 기억이 오랫동안 영향을 끼친 것 같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많이 바쁘셨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대화를 나눌 여유가 거의 없었다. 아이들은 늘 그렇듯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계속 말을 걸지만 무응답이 반복되면 마음의 문을 닫는다. 나 역시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과의 대화를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부모님께 내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왕따를 당했다. 그때 자존감이 무너져서 자신감이 붙으려야 붙을 수가 없었다. 반 아이들 중 누구 하나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내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말 그대로 투명인간처럼 무시했다. 동급생들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본의 아니게 아이들 사이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 아이들은 그런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덩치도 큰 녀석이 친한 척 한답시고 도시락 반찬이나 빼앗아 먹으니 대놓고 싫어하지는 못하고 피했던 것 같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동급생 넷이 막대기를 든 채 나를 둘러쌌다. 한 명이 내 다리를 치기 시작했는데 피하려고 다른 쪽으로 가면 다른 한 명이 또 뒤에서 나를 치면서 괴롭혔다. 마치 사자를 포획하듯 아이들 여러 명이 나를 둘러싸고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그때 일이 계속 떠올라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지금도 초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항상 혼자 밥을 먹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야말로 자존감이 바닥이었고 그렇게 한동안 아이들이 나를 사자 혹은 유령 취급하는 사건이 계속됐다. 그 시절 아이들 사이에서는 몸을 하나씩 겹쳐놓는 샌드위치 놀이가 유행이었다. 나도 하고 싶어서 그 무리에 다가갔다. 나도 끼워줘. 같은 반 아이들은 내 말에 대꾸는커녕 쳐다보지 않고 무시했다. 그래서 분한 마음에 선생님께 애들이 나만 빼고 논다고 일렀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더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말았다. 친구들끼리 즐겁게 어울리는 게 부러웠고 끼워주지 않는 게 억울해서 하소연한 건데 일이 그렇게 커질 줄 정말 몰랐다. 그 일로 반 아이들은 선생님께 혼이 났고 부모님들까지 호출되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나를 왕따시킨 적이 없다고 발뺌해서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선명할 정도로 어울리지 못하는 소외감, 아이들을 곤란하게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한동안 교실에 들어가 아무렇지 않은 척 있을 자신이 없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부모님께 내가 왕따를 당하는 걸 말씀드리며 슬퍼하실 것 같았다.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더 밝은 목소리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결석하고 학교 근처를 맴돌았다. 그렇게 한참을 방황하다가 좋은 담임 선생님 덕분에 다시 원만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왕따에서 벗어났다. 어떤 부분은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했다.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걸 나는 잘 안다. 어른도 당하면 힘든 게 왕따인데 어린아이가 혼자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때는 그걸 전혀 몰라서 처음부터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저 견디며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 슬퍼하는 게 전부였다. 왕따 이후에도 동급생들에게 돼지라고 놀림을 당해서 싸우는 일이 종종 있었다. 애들 싸움이라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한 싸움에 이기다 보니 난데없이 짱 대접을 받았다. 밀림의 왕이 된 기분이었다. 어리둥절하면서도 이제 내 존재를 알아주나 싶고 무시당하지 않으니 그저 좋다는 생각을 했다. 싸움에서 이기니 자신감이 생겨났다. 나를 놀리는 동급생들과 자주 싸웠지만 용케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았다. 그때 약간 붙은 자신감으로 친구 사귀는 일에 몰두했다. 왕따를 당해봐서 약자라고 느껴지거나 외로워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갔다.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보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다. 나도 당해봤으니까. 누구도 상대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다. 그게 자기 자신일지라도. 중학교 때부터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마치 초등학교 때 상처를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것처럼 친구들과 뭉쳐 다녔다. 내가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갔다. 모범생이든 말썽꾸러기 친구든 마음을 터놓고 친해질 수 있다면 다 좋았다.
그러다 보니 양쪽에서 싸움이 나려고 하면 내가 중재해서 일이 커지는 걸 막기도 했다. 싸움 나기 직전에도 내가 나서면 다들 한 발 물러나 자연스럽게 상황이 정리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하지만 곤란한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도와줄 때 마치 내가 슈퍼히어로가 된 것 같았다. 슈퍼히어로를 기다리기만 하던 내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때부터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자신감이 가장 높아진다는 것도, 그동안 무의식 중에 스스로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겼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에게조차 버려진 나를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2. 참가번호 1230번 신입사원 장성규. 반대와 찬성 사이. 아나운서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이 서니 당장 행동으로 옮기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께 내 결심을 말씀드리려니 고민이 앞섰다. 삼수를 해서 남들보다 출발도 늦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또 다른 도전을 한다니. 이미 나는 또래보다 여러모로 뒤처져 있었다. 내가 부모님이라도 걱정될 것 같았다. 그래서 며칠을 더 고민하다 작심을 하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회계사 시험 그만두고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라셨는지 선뜻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 아나운서는 어른들이 보시기에도 번듯한 직업이라 한가닥 기대를 걸었는데 끝내 허락도 응원도 받을 수 없었다. 이제야 간신히 가슴 뛰는 꿈을 찾았는데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히니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부모님은 안정적이고 번듯한 길을 갑자기 포기하고 불안한 길로 가려는 아들이 걱정스러우셨을 것이다. 20대 초부터 아나운서를 준비해도 합격할까 말까인데 20대 후반에 그동안 준비한 걸 다 그만두고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겠다니. 하지만 결심은 이미 섰다. 우선 아나운서 전문 교육부터 받기로 했다. 아나운서 준비 과정을 여기저기에 물어보고 교육기관을 알아봤는데 학원비가 가장 절실했다. 그러나 아직 학생이었고 시험 공부하느라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다. 회계사를 준비할 때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를 한 게 고작이었다. 학원비가 절실했지만 그때까지 부모님께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에는 면목도 없고 다시 설득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 누나를 찾아갔다. 기댈 곳은 누나 그리고 매형뿐이었다. 아나운서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성규야, 딱이다. 너와 뭔가 어울리는데? 도전해봐. 누나, 그럼 돈 좀. 다행히 누나와 매형은 아나운서가 나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응원해 주었고, 누나와 매형에게 학원비를 빌려 가까스로 부모님 몰래 아나운서의 꿈을 꿀 수 있었다. 누나와 매형을 찾아가기 전에는 응원보다는 걱정을 들을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내 꿈을 응원하고 빠듯한 살림을 쪼개어 학원비까지 선뜻 내주었다. 그때의 고마움은 지금까지도 늘 간직하고 있다. 사실 매형을 누나의 남자친구로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방어적으로 대했었다. 누나가 결혼할 사람이 어떤 남자인지 모르니 궁금하기도 했고 괜스레 걱정이 들기도 했다. 경찰이라는 직업답게 우직한 형님 포스라 누나에게 다정다감하게 잘해줄까 싶었다. 동생인 녀석이 무슨 큰오빠처럼 굴면서 이것저것 캐물어댔으니
매형은 그때 아마 속으로 좀 웃으셨을 것 같다. 매형과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친해졌다. 따로 만나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내가 삼수를 했고 공무원의 회계사 준비를 하는 것도 이야기하게 됐다. 매사 자신이 없고 불안한 시기였는데 매형은 내 처지를 걱정하며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늘 격려해 주었다. 성규야, 너는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봐. 뭘 해도 잘 될 테니까. 요즘은 같이 술을 마실 때면 거 봐라, 그때 내가 잘 될 거라고 했지 하면서 웃는다. 나는 매형에게 어떻게 그때 그렇게 나를 높이 평가해 주었냐고 물었다. 느낀 대로 말했을 뿐이야. 현재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니까. 진부한 말 같지만 너를 믿어봐. 칭찬받기 좋아하는 내가 이런 매형을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을까? 아나운서가 된 후로 가끔 내게 영상통화를 해서 내 동생 아나운서 장성규라며 동석한 친구나 동료들에게 자랑을 하기도 한다. 그러고 나서는 한참 있다가 다시 전화해서 바쁜데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웃곤 한다. 그런 모습이 꼭 친형 같다. 자존감이 바닥이었을 때는 매형이 그 어떤 격려의 말을 해도 그냥 하는 말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매형은 매 순간 나를 진심으로 대했었다. 미안하고 고맙다. 친남매인 누나보다 매형 이야기를 더 하다니 누나가 어린 시절처럼 나를 혼낼 것 같다. 누나는 아들 귀한 집에 장녀로 태어나 뭐든 내게 양보했다. 맞이니까 누나니까 양보했겠지만 생각해보면 누나도 어린아이였는데 마냥 괜찮았을 리 없다. 돌아보면 내가 아들이라고 첫째인 누나가 받아야 할 어른들의 사랑까지 독차지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참 싫었을 것 같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우리 남매를 돌보지 못하실 때는 누나가 나를 챙겨주었다. 어릴 때라 세세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말 안 듣는 어린 남동생을 챙기느라 아마도 꽤 고생했을 것이다. 서로 좋아하면서도 남매간이 늘 그렇듯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하지만 밖에서 내가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면 누나가 나서서 대신 싸워주곤 했다. 어릴 때 누나와 태권도장을 같이 다녔는데 검은띠 고단수인 형 하나가 나를 유독 괴롭혔다. 하루는 억울한 마음에 누나에게 일렀더니 바로 그날 도장에서 누나와 그 형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정식 대련이 아닌 아이들의 막싸움이었지만 내 눈에 비친 누나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전사 같았다. 그 형이 맞기도 하고 때론 누나가 맞기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했다. 그 형이 무서웠지만 누나가 걱정돼 나도 힘을 보태 그 형을 공격했다. 서투른 공격이었지만 갑자기 남매가 협공을 하니 놀랍게도 그 센 형이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이없이 승리를 쟁취한 이후 아무도 우리 남매를 건드리지 못했다. 누나는 용감했다. 누나를 떠올리면 고마운 만큼 미안함이 크다. 누나가 나를 보호해주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 이제는 내가 누나를 보호할 차례인 것 같다. 이미 듬직한 매형이 곁에 있지만. 그렇게 누나와 매형의 도움으로 아나운서 전문 교육기관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수업을 받아보니 내가 진짜 원하던 게 이런 거였구나 싶어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편하게 마음 먹고 열심히 연습하자 실력도 빨리 늘었다. 방송 아카데미에 강의를 오신 현직 아나운서 선배들로부터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고 독특하고 이미지도 괜찮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렇게 현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잡혀갔다. 일찍 번듯한 방송사에 합격하는 게 어렵다면 차근차근 리포터부터 시작해 인정을 받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 과정을 한 달 남짓 배우다가 실습과 실전 위주의 방송 아카데미 최상위 정예반 면접을 보게 되었다. 정예반은 소수 집중 방식이라 자체적으로 오디션을 거친다. 일단 기본 과정을 수료해야 하고 방송 경험도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애초부터 난 지원 자격이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겨 지원해 보았다. 또래보다 출발이 늦은 만큼 빠른 부분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둔 것이다. 지원은 했지만 TV방송 경력은커녕 학교에 다닐 때 방송반을 한 적도 대학생 인턴 방송 경험을 한 적도 없었다. 없는 방송 경험을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러나 찾으면 길이 있다고 했던가. 그때 만담대회 기억이 떠올랐다. 방송 경험? 나 있다. EBS 라디오. 좋아, 됐어. 고등학교 때 만담대회에서 1위를 하고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방송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 형식적인 조건은 채웠지만 사실 기본 과정 수업도 다 받지 않은 상황이라 면접에 들어서면서도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심사위원은 적극적인 면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결국 면접에 합격해서 장학생 개념의 전문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감사한 상황에서 공부와 훈련을 게을리할 수는 없었다. 먼저 훈련 중인 전문반 친구들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에 불을 켰고 한 번 배운 내용은 반복해서 연습했다. 처음에는 방송 경력이 있는 전문반 친구들과 실력 차이가 났다. 나보다 실력이 월등한 사람들과 같이 연습한다는 것 자체가 왠지 눈치 보이고 긴장이 됐다. 그만큼 저 친구들을 따라잡으려면 한참 더 해야겠구나 싶어 한 달 정도 집중 연습을 하니 어느 정도 수업을 따라갈 정도가 됐다. 방송 아카데미는 연설을 생활화하는 곳이었다. 발표 수업은 늘 있었고 칭찬이라도 받는 날이면 날아갈 듯이 기뻤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발표가 어설퍼서 반응이 좋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나서 연습을 몇 번이고 더 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몸과 마음이 움직였다. 그때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 한 달 만에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아나운서 공개 채용 프로그램 신입사원의 공고를 접했으니 타이밍이 참 좋았다. 아나운서를 채용하는 오디션 프로라니 설렜다. 그런 프로그램은 전례가 없었고 기다린다고 오는 기회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대학교 재학 중이었고 무려 4학기나 남은 상황이었다. 방송사 공채를 준비하려면 1년 반은 더 공부를 해야 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있다니 얼마나 반갑고 신기하던지. 마치 이 길이 내가 갈 길이라 잘 풀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나운서를 준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떨어져도 경험일 뿐 잃을 건 없다는 생각에 바로 지원했다. 이제는 내 주제에 무슨 아나운서, 이런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주제 파악 따위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 또한 몇 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한 적이 있었고 저를 과소평가만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점점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자기 꿈을 찾느라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요. 많이 힘들고 불안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